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오늘은 교재 113페이지입니다. 113페이지 보시면 대리권에 남용해가지고 배임적 대리행위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자, 요런 얘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 갑이 을에게 네가 내 대신 땅 좀 팔아다오 매도에 관한 수권을 했어요. 그래서 을이 이제 갑에 뭐가 된 거냐면 대리인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땅을 팔기 위해서 병과 만나가지고 뭘 했냐면 매매 계약을 했어요. 아무 문제 없죠. 그죠? 갑은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는 말은 매매 계약할 대리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2억에 매매 계약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병이 갑한테 갖다 주라고 대금을 2억을 주길래 을이 이 대금을 뭐 했죠? 수령했어요. 아무 문제 없죠. 저번째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매매 대금을 뭐 할 수 있어요? 수령할 수도 있죠.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요, 을이 요 2억을 받고 도망가 버렸어요. 잠적을 했어요. 요걸 우리가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는데 요 대리권 남용은 유권 대리입니다. 그런가요? 자, 을은 매매 계약할 뭐가 있어요? 대리권도 있고 대금을 뭐 할 것이 있어요? 수령할 대리권이 있죠. 병의 입장에서 을이 돈 갖고 도망간 것은 굳이 뭐 할 바가 아니에요? 신경 쓸 필요가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유권 대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요 대리권 남용을 공부할 때 무권 대리를 떠오르시면 안 돼. 그러니까 대리권도 없이 남의 땅을 팔아먹었다. 그러면 그것은 대리권 남용이 아니라 뭐예요? 무권 대리이고 요거는 주어진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를 했어요. 따라서 이것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유권 대리라는 거죠. 교재 의 한번 읽어볼게요. 의 보시면 대리권 남용이란 대리인이 외형적 형식적으로는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를 하였지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권 대리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란 것을 말한다. 그래서 사례로 나올 때는 돈 갖고 도망갔다. 애인하고 같이 툭겼다. 이런 사례가 나오게 됩니다. 학설과 판례가 나오는데 기본적인 생각은 간단해요. 한번 생각해 보죠. 유권 대리이기 때문에 요 매매 계약의 효과는 갑에게 귀속이 되고요. 따라서 갑은 병에게 뭘 해줘야 돼요? 등기를 해줘야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을이 돈 갖고 도망간 것은 갑과 을 문제이지 병이 뭐 할 바가 아니에요. 신경 쓸 문제가 아니에요. 따라서 유권 대리므로 원칙적으로 뭐 한 거죠? 유효한 거죠. 그러면 누가 큰일 났죠? 갑이 큰일 났죠. 갑은 지금 돈 한 푼도 못 받게 됐는데 뭐만 해줄 판이에요? 등기만 해줄 판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보호가 되냐면 상대방이 보호된단 말이죠. 그럼 역으로 얘를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까지 갑에게 이러한 손해를 끼치는 건 너무한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예외를 인정합니다.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상대방이 이미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을 때는 굳이 갑은 병에게 등기해 줄 필요가 없다.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면 적어놓고 보니까 많이 눈에 익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이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하나 민법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해석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요. 원칙적으로 뭐합니까? 유효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고요. 항상 핵심은 이게 뭐라고요? 유권대리라는 생각은 잊지 마셔야 돼요. 무권대리하고 상관이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 107조 제1항 단서 유추 적용설 통설 주류 판례라는 말은 이 107조가 뭐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 그래서 우리 판례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민법을 유추 적용해서 대리권 남용을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유효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하단에 있는 신의칙설은 읽어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객관식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넘겨보시면 효과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대리권 소멸이 나와요. 자, 일단 6번에서 공통된 소멸 사유에서 1.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이 소멸해요. 2.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후견 개시, 대리인의 파산은 대리권의 소멸 사유입니다. 아주 쉬운 문제 잘 내는 부분인데 일단 첫 번째 주의할 점은 본인에 대해서는 한 가지 사유밖에 없죠. 따라서 본인의 성년후견 개시 그러면 X, 본인의 파산 그럼 뭐예요? X. 본인은 뭐죠? 사망 한 가지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대리인에서 성년후견 개시가 나와요. 우리가 성년후견 개시가 되면 그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피성년후견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대리인이 피성년후견인이 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대리권이 소멸된다는 얘기잖아요. 의문이 좀 생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저번 주에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 따라서 모든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도 피한정후견인도 피성년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117조에 규정을 두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 117조와 127조가 뭐예요? 충돌하는 거죠.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대리인이 될 당시부터 피성년후견이었어요. 117조에 따라서 대리인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될 당시에는 피성년후견인이 아니었는데 대리인이 된 후에 성년후견 개시가 됐다. 피성년후견이 되면 있던 대리권은 뭐가 돼요? 소멸된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둘 다 맞는 거죠. 피성년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O. 대리인이 성년후견 개시가 되면 피성년후견이 되면 있던 대리권은 소멸된다는 지문도 뭐죠? 맞는 지문이니까 무슨 때다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조화롭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하단에 임의대리권의 특유한 소멸 원인이 나와요. 법조문이 나오고 책 읽어볼게요. 128조입니다.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 여기 뭐죠? 임의대리권이죠. 114페이지입니다. 전조의 경우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여기서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를 쉬운 말로 하면 임무완수입니다. 임무완수. 자, 이런 얘기예요. 땅 사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그럼 그 사람 뭐예요? 임의대리잖아요. 땅을 샀어요. 있던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된다. 그죠? 저당권을 설정하라고 뭘 줬어요? 대리권을 줬어요. 저당권을 설정하면 대리권은 뭐가 돼요? 소멸된다. 법정 대리는 이런 거 없죠. 그죠? 근데 임의대리 말은 시킨 일 하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된다는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저번 주에 했는데 임의대리는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으면 못하는 거 처분행위 못하고 대금을 뭐 할 수 없어요? 면제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고 해제할 수 없다 그랬죠. 왜 임의대리는 취소할 수 없냐면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임무를 완수하면 시킨 일 하면 대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저에게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었어요. 그럼 저는 땅을 뭐 할 수 있어요? 팔 수가 있는 거죠. 팔았어요. 매매 계약을 하고 며칠 지나가지고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도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팔면 저의 대리권은 뭐가 돼요? 소멸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제가 땅을 팔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대리권이 있어요. 근데 땅 팔고 나서 한 달 지나 보니까 산 놈이 매매 대금을 안 준대요.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대요. 그래도 저는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땅을 파는 순간 저의 대리권이 뭐가 돼버렸기 때문에 소멸돼 버렸기 때문에. 자, 그럼 정리해보면 임의대리는 시킨 일을 하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뭐가 됩니까? 소멸됩니다. 따라서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도 없고요. 무엇도 할 수 없습니까? 해제도 할 수 없다는 거 아주 잘 나오니까 꼭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권행위 철회는 안 읽어봐도 되는데 물론 시킨 일을 하기 전에 임무를 완수하기 전에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고요. 철회하면 대리권이 뭐죠? 소멸되겠죠. 끝이죠. 우측에 보시면 확인 문제가 나옵니다. 풀어보죠.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대리인이 여럿일 때는 원칙이 뭐죠? 각자 대리죠. 따라서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X.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2번 갑이 제한 능력자인 을과 위임 계약을 하고 을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 첫 번째 했어요. 자, 위임 계약은 계약이니까 을이 제한 능력을 이유로 위임 계약은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지만 수권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고요. 또 기초적 원인관계인 위임계약이 취소가 되더라도 수권행위는 뭐를 안 줘요? 영향을 안 주니까 을은 여전히 뭐예요? 적법한 대리인입니다. 따라서 을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위임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나 대리행위는 취소될 수 없다는 지문은 정확히 맞고요. 답은 그래서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갑이 을에게 금전 소비 대참 이것을 위해 담보권 설정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했어요. 그럼 명백히 뭐죠? 임의대리인이죠. 임의대리는 시킨 일 하면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니까 취소할 수도 없고 해지할 수도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을은 위 계약을 해지할 권한도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갑의 대리인 을이 병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의 대리님을 표시하지 않고 자신을 매수인으로 한 경우 그러면 현명하지 않았죠. 현명하지 않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면 대리인 자신이. 따라서 을의 의사표시는 을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지문은 X. 왜냐하면 추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간주가 돼요. 간주. 이게 추정과 간주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추정과 간주 뭐뭐로 본다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추정은 반증만으로 그 효과가 번복이 돼요. 그렇지만 간주는 반증만으로는 그 효과가 뭐 되지 않냐면 번복되지 않는다는 점에 차이점이 있어요. 좀 예를 들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죽이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인정사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인정사망이라는 건 뭐냐면요.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지만 시신이 발견돼서 확인할 수 없는데 지금 세월에도 아직 구조 못된 분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럼 생존해 계시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가족관계 등록부 담당 공무원이 그분을 사망한 것으로 정리를 해요. 우리가 인정사망이라고 하고요. 인정사망이 되면 사망한 것으로 뭐가 되냐면 추정이 돼요. 추정이 되고. 그 다음에 실정선고라는 게 있어요. 실정선고는 생사가 불명한 상태에서 5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법원이 실정선고를 내릴 수가 있고요. 실정선고가 내려지면 이때는 사망한 것으로 뭐가 되냐면
간주가 돼요.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위의 경우에는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만으로도 다 어떻게 해요? 없어져 버려요. 효과가 뭐가 돼버려요? 번복이 돼버리고요. 밑에는 간주잖아요. 따라서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됐더라도 그 효과가 뭐 되지 않아요? 번복되지 않고요. 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취소한다는 별도의 판결이 있어야지만 그 효과가 어떻게 해요? 없어져요. 그래서 추종과 간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냐면 현명하지 않으면 본인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래버리면 그 사람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것만으로 효과가 뭐가 돼버려요? 번복된다는 얘기잖아요. 현명하지 않았다면 전적으로 대리인이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고 나중에 대리권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뭐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번복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추종이 아니라 뭐예요? 간주기 때문에 X고 추정을 간주를 추종으로 바꿔서 시험 문제를 아주 잘 내니까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5번 본인의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은 대리권 소멸 사유이다. X죠. 본인에 대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사망.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나 본인의 파산은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죠. 답은 뭐죠? 2번이네요. 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대리행위가 나와요. 우리 현명을 아직 안 했구나. 그래서 저는 이걸 지금 한 줄 알고 열심히 설명드렸는데 자, 현명주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과 관련이 돼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을에게 네가 내 대신 세종시 가서 아파트 좀 사라 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그래서 을이 세종시에 와가지고 아파트를 보러 다녀보니까 병가의 아파트가 좋아 보여서 병가 매매 계약을 했어요.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아파트 사는 사람을 을로 받아들인다는 점이죠. 누가 와가지고 아파트 파세요 그러면 아 요놈이 아파트 사는 놈이구나 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 매매 계약의 효과가 을이 아닌 갑에게 발생하려면 최소한 을은 자신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돼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갑이 사는 겁니다. 이걸 밝혀야 돼. 나를 위해서 매매 계약하는 게 아니라 갑을 위해서 매매 계약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밝혀야 돼요. 이걸 우리가 뭐죠? 현명이라고 해요. 보시면 1번 현명에 의해 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나를 위해서 매매 계약하는 게 아니다. 갑 본인을 위해서 매매 계약하는 거다. 이걸 밝히는 걸 우리가 뭐죠? 현명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번에 현명의 방식은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인 상관이 없어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우리 교재 잘못되어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본인을 가장하는 겁니다. 본인을 사칭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명이라는 말은 뭐냐면 요 매매 계약은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을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대리인은 단순히 남을 위해서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따라서 을 이름으로 계약하고 을 도장을 찍되 위임장 등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갑이 사는 겁니다 라고 밝히는 게 뭐예요? 현명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바보가 갑인 채 했어요. 갑의 이름을 쓰고 갑의 도장을 찍었어요. 그건 원래 뭐가 아니에요? 현명이 아닌 거죠. 남을 사칭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본인을 가장하고 본인을 사칭하고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요. 만약에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본인을 가장하는 거라면 이거는 유효한 현명으로 봐요. 그렇지만 대리권 없는 사람이 본인을 가장했다면
요거는 뭐가 아닌 것으로 보냐면 현명이 아닌 것으로 봐요. 그래서 문제 푸실 때 본인을 가장했다, 본인의 이름만을 썼다 이런 말이 나오면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다시 한번요.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본인을 가정하는 것은 뭐예요? 현명입니다. 다만 대리권 없는 사람이 본인을 가장하는 건 뭐가 아니에요? 현명이 아니고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우리 저자분은 가장이다, 사칭이다 이런 용어를 가지고 따지고 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사칭이든 가장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교재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하단에 보시면 밑에서 다번째 줄 3번 본인의 이름만을 사용했어요. 그죠? 기억. 대리인이 본인의 명의로 법률 행위를 하였더라도 대리인에게 대리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한 유효한 대리행위 된다는 것이 통솔과 판례의 태도예요. 이게 맞는 이유는 주가 뭐가 있기 때문에 대리인이죠. 그럼 이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리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니은번 그러나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만을 기재하면서 본인을 행사하였고 상대방도 대리인을 본인을 믿었다면 그 법률행위는 대리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는 지문은 뭐예요? 효력이 있다는 지문도 똑같은 걸 또 써놨어요. 그죠? 이것도 뭐죠? 맞아요. 제가 틀린 줄 알았네. 맞습니다. 그죠? 틀린 거 아닙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니은에서 주어가 뭐예요? 잘못했어요. 니은번에 X네. 참 헷갈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잘못됐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니은번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만을 기재하면서 본인 행세를 하였고 상대방도 대리인을 본인을 믿었다면 그 법률행위는 대리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는 지문은 잘못된 건 뭐예요? X예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게 맞으려면 주어가 대리인이가 아니라 대리권 없는 자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다시 보시면 기억과 니은은 문장이 똑같아요. 근데 기억은 누가 책임을 져요? 본인이 책임진다는 얘기고 니은번은 뭐예요? 대리인이 책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냐면 니은에서 주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대리인이 아니라 뭐예요? 대리권 없는 자가 이렇게 해야 돼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죠? 그러나 누가요? 대리권 없는 자가 이렇게 바꿔야 교재에 나와 있는 문장이 맞는 말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요. 자, 본인을 사칭했다, 가장했다, 본인의 이름만을 썼다. 그런 용어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따진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이름만을 썼어요. 본인을 가장했어요. 본인을 사칭했어요. 누가요? 대리권 있는 사람이. 그럼 뭐예요? 현명인 거예요. 따라서 누구에게?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고요. 만약에 대리권 없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고 가정한 것은 뭐가 아닙니까? 현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도 본인 인체했다, 본인을 가장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니은번은 잘못됐다. 대리인이가 아니라 뭐라고요? 대리권 없는 자가 이렇게 주어를 바꿔야 합니다. 그 다음 내용입니다. 지금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 설명드릴 겁니다. 자, 이 내용입니다. 자, 현명을 했어요. 현명을 하면 요 매매 계약의 효과가 누구에게 기속돼요? 본인에게 기속되니까 현명을 했으면 누가요? 본인이 그 매매 계약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현명을 안 했어요. 현명을 안 했다면 요 매매 계약의 효과가 누구에게 기속되진 않아요? 본인에게 기속되진 않으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요 얘기죠. 따라서 만약에 본인을 가장한 것 사람이 대리권이 있다면 뭐요? 현명이니까 누가 책임을 져요? 본인이. 만약에 대리권 없는 사람이 본인을 가장했다면 뭐가 아니에요? 현명이 아니니까 누가요?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해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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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맨 밑에 대리인에게 효력이 있다는 말은 누가 책임을 진다는 얘기예요? 대리인이.
그죠? 저를 보셔야죠. 이해되시죠? 질문하시니. 예? 그러니까 지금 니은번이 그렇죠. 그러니까 바꿔야 된다고 잘못됐다고. 지금 이게 본인을 가장한 것이 현명이 아닌 것이 돼서 누가 책임을 지려면요. 대리인이 책임을 지려면 주어가 대리인이 아니라 뭐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대리권 없는 자가 이렇게 바뀌어야 그 문장이 뭐죠? 맞는 문장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이해되시죠? 그죠? 아무튼 현명을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본인이. 그죠? 현명하지 않으면 누가요? 대리인이 책임집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가 뭐냐면 만약에 현명을 안 했더라도 이미 상대방 병이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굳이 본인에게 책임을 기속시킬 필요는 없으니까 이때는 누가 책임을 지냐면 대리인이 죄송합니다. 저도 헷갈리네.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이 스텝이 꼬였어요. 솔직히 별로 복잡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죠? 정리하면 현명하면 누가요? 본인이. 현명 안 하면 누가요? 대리인이. 다만 현명 안 했더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게 뭐죠? 결론이고요. 이제 우측에 보시면 그런 게 나옵니다. 효력해가지고 원칙 예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원칙이 나와 있고 현명주에 대한 예외를 좀 설명드려야 돼요. 첫째, 우리 규정 앞에 나와 있던데 수동 대리는 상대방 측에서 현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동 대리는 누가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상대방이. 그죠? 따라서 너한테 하는 게 아니라 갑한테 한다는 점은 누가 밝혀야 돼요? 상대방이. 그죠? 그죠? 현명이란 말이 뭐라고요? 날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한 거. 이거 밝히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너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남한테 한다는 사실을 누가 밝혀야 돼요? 상대방. 따라서 수동대리는 누가 현명합니까? 상대방 측에서 현명한다는 거 꼭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예 현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명하지 않아도 대리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안 밝혀도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예요. 상행위는 현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니까 물건 하나 팔 때마다 일일이 현명해야 된다면 장사 못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부간에 일상 가사 대리권을 행사할 때도 굳이 현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개념인데 부부는요 일상적인 가사 집안일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대리권이 있어요. 그죠? 따라서 부인이 뭐 아파트 보일러에 기름을 넣었다면 그 기름값은 부인에게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트 보일러에 기름을 넣는 일상적인 집안일에 대해서는 쌍방 모두에게 뭐가 있어요? 대리권이 있으니까 자신의 행위가 누구에게도 미친다는 거예요? 배우자에게도 미친다는 얘기고요. 물론 그때 굳이 뭐 할 필요 없습니까? 현명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현명 안 해도 당연히 배우자에게 효과가 기속이 되는 거죠. 기억을 놓고 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룸사롱도 아니고 막 뭐죠 도박하고 막 이래서 이번 달 카드값이 2천만 원 나왔어요. 부인이 갚아줘야 돼요? 갚아줄 필요 없어요? 갚아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거꾸로 부인이 명품 가방을 사고 명품 핸드백을 사고 명품 빤스를 사느라고 카드값이 2천만 원이 나왔어요. 부인이 갚아줘야 되나요? 남편이 갚아줘야 되나요? 갚아줘야 돼? 둘 다 갚아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행위가 배우자에게 효과가 기속되는 것은 일상적인 집안일에 한해요. 룸사롱 가는 건 일상적인 집안일이 아니죠. 배우자에게 효과 없고요. 명품 가방을 구입하는 것도 일상적인 집안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효과가 없어요.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조심할 게 뭐냐면 좀 이따 또 할 건데 이런 겁니다. 보통 이제 명품 가방 여자분이 더 많으니까 명품 가방을 와이프가 잔뜩 샀어요. 잔뜩 사가지고 이제 막 카드 연체되면 카드에서 남편한테 전화가 와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사장님 부인이 이번에 카드값이 연체됐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한민국 남성이든 여성이든 무조건 죄송합니다부터 시작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러거든요. 사갈 일 아니죠. 내가 산 거 아닌데? 우리 마누라 산 거지 내가 산 거예요? 굳이 사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뭐예요? 죄송합니다 그러고요. 그러면 카드에 써서 뭐라 그러냐면 아유 그럼 이번 달에는 결제하기 힘드신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예. 그러면은 한 달 정도 여유 드리면 될까요? 예. 그러면 게임 끝. 다시 말하면 원래는 책임질 일이 아닌데 한 달간 여유를 주면 내가 갚겠습니다라는 추인을 한 거예요. 그잖아요. 그죠? 한 달 여유 드리면 될까요? 예. 그 말은 뭐예요? 한 달 여유 드리면 내가 갚겠습니다라는 뭐란 것이 돼버려요? 추인한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한 달 후에는 이제 친절하게 전화를 안 해요. 아주 강해져. 왜 입금 안 하시냐고. 남자 전화해가지고. 아, 왜 내가 갚냐고 그러면 아, 고객님 저희가 녹음한 거 틀어드릴까요? 틀어줘요. 그러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뭐 해야 돼요? 돈 갚아줘야 돼. 그래서 절대로 이제는 그 걔네들은 무조건 녹취하잖아요. 그죠? 녹취하죠. 그죠? 요새 어쩌고 녹취하잖아요. 그래서 지들한테 유리할 것만 녹취하는 거니까는 그런 전화를 받으실 때는 이제는 전화상으로 하시면 안 돼요. 할 말 없고. 그죠? 최순실을 보세요. 최순실 요새 할 말 없고 필요한 게 있으면 문서를 보내라고. 이렇게 하고 딱 끊어버리셔야지. 죄송할 일도 아니고요. 미안할 일도 아니고 그거는 법적인 문제니까 괜히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렇게 발발거릴 필요도 없고 서류를 해서 보내주세요라고 하고 딱 끊어버리고 서류가 오면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대응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잘못돼 버리면 가정까지 파괴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남편의 빚이 많아요. 그러면 그 남편 개인적인 일이라면 부인한테 영향이 없다면 가정이라도 지켜주는데 이게 어디까지 넘어와 버려요? 부인까지 넘어버리면 이 가정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가정 파괴 문제까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약간 쌀쌀 맞고 좀 정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딱딱 끊는 게 가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니까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서류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있잖아요. 전화 안 오고요. 나중에 카드가 대금에서 마트에서 쓴 돈, 그죠? 일상적인 집안일에 대해서만 골라서 청구가 들어와요. 배우자한테. 근데 그것만 내면 돼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자, 그다음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2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대리행의 하자가 나와요. 이게 참 묘한 부분인데 들을 게 말을 안 들으세요. 아무튼 제가 강의를 2002년부터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어딜 가든 여기서 문제 나면 무조건 틀려요. 무조건 틀리고 열심히 얘기를 해도 들을 때만이야. 그리고 또 틀려. 그리고 예를 들어 어느 정도냐면 얘기를 하고 나서 바로 시험 보잖아요. 그래도 또 틀려.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아주 그냥 틀리거든요. 이거 왜 그러시냐면 제 말을 안 믿어서 그래. 진짜로. 에이 진짜 웃긴 소리 하고 이런 거. 아이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저 인간 또 말도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몇 년짜리가 되냐면요 5년짜리. 그러니까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고요. 이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무조건 틀리게 되어 있고요. 교재 보시면 원칙이 나오고 한 장을 넘겨보시면 예외가 나오는데 예외는 안 볼 거예요. 예외는 왜 안 보는지 아시겠어요? 예외를 알면 또 틀려. 그래서 이거는 뭐만 알아야 돼요? 원칙만. 그래서 제가 나중에 예외를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수준 됐을 때만 할 거고 오늘은 원칙만. 원칙이 한 장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개념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대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요.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해주는 사람이 누구죠? 대리인이죠. 의사결정 누가 한다고요?
대리. 따라가서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대리만을 가지고 따집니다.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뭐 하잖아요? 고려하지 않습니다. 사기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누구만을요? 대리만을 가지고 따집니다. 왜요? 의사결정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대리인이 하는 거예요. 자, 을이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병이 갑에게 사기를 쳤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